중국 민사국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등록 부부는 총 544만 5천 쌍이고 이 중 이혼한 부부는 164만 3천 쌍으로 이혼율은 43.53%에 달한다고 합니다. 1987년 이래로 이혼 건수는 수년 연속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신기한 점은 이혼의 주된 나이대는 8, 90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적극 원하는 성별은 여성 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내의 관련 전문가들도 오래전부터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离婚率为什么这么高？现在离婚的70%都是女方提出来的，女方死活要离婚，男方是一脸懵逼。为什么吵着要离婚的都是女人？为什么离婚率逐年上升，而且大多数提出的都是女性呢？男人为什么不提离婚呢？ 放眼望去，在网上晒离婚证的都是女人。 그렇다면 어째서 특정 세대에서 이혼율이 급증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중국 결혼업체 관계자들은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혼할 때에 여자 쪽이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것과 중국 온라인상에 퍼져있는 독한 닭고기 수프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러하듯 중국도 이혼 시에 재산을 절반으로 나눕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들의 특징상 남자가 준비해오는 돈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사실상 남자 쪽 식구들의 돈을 절반 뺏기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온라인상에 등장한 독한 닭고기 수프입니다. 실제로 이 개념은 독한 닭고기 수프, 유독한 당국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개념 자체는 좋지 않은 인터넷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독한 닭고기 수프의 내용이 담긴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좋아한다면 나에게 논쟁하지 말고 나의 작은 화를 모두 참아주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뭔가를 주어야 한다. 여자는 갖기만 하는 게 당연하다. 당신에게 돈을 쓰는 남자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신에게 돈을 쓰지 않는 남자는 당신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터넷이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이 현상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중국 남자들이 자신의 여자친구나 아내가 될 사람에게 원하는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휴대폰을 덜 보는 것입니다. 중국의 많은 영상을 보면 과할 정도로 휴대폰을 보는 중국 여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밥을 먹거나 길을 걸을 때는 물론이고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바로 앞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온라인에 접속하는 시간도 남자보다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독한 닭고기 수프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는 중국의 인플루언서들도 많습니다. 拿自己当回事儿开始，就两手一摊，甭管我现在啥样，你就得爱我。人贵在自知，看看你配不？这人不管说什么话，开什么条件，都得是先知道自己几斤几两，开什么车，住什么大房子嘛。公主们，你多高，身材咋样，月薪多少，凭的是啥条件要求男生？而且不打你的标还要被拉踩，凭你月薪2500，凭你看的韩剧多，还是凭你满脑子都是毒鸡汤，贪心有余，能力不足，偷换概念打压别人，这不能算是地位提升吧？真的，这得叫人瞧不起了。离婚率连续上涨15年的背后，是那些引发女性离婚的毒鸡汤占了很大的功劳。本视频不出意外的话，会被部分女生骂自己在婚姻中的付出非常的计较自己的得失，最后离婚成了很多独立女性的路。很多女生提倡男女平等，可是最后却用性别优势来占便宜。在一个姐妹 A 打卡某星级酒店的下午茶，巨烫三亚，再搞几件奢侈品包装，瞬间就觉得自己是新时代优秀的独立女性。再看看自己发的图片的评论区下方，总有一群舔狗把自己捧为小仙女。不要小看这些被女权主义奉为的金句，一个人的思想长期接受一种理念的灌输。 이들이 말하는 것은 TV나 영화, SNS에서 부유한 남자를 만나는 여자 이야기를 자주 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제작된 중국 드라마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방영된 중국 드라마 얼굴 없는 사랑에서는 부유한 남자가 평범한 여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같은 이야기에 취해 쉽게 이혼을 하거나 남자친구와 헤어진 중국 여자들의 현실은 절대로 꿈같지 않습니다. 因为大部分女人呢都不懂，婚姻不单是爱情，更加是现实，是责任。她们总觉得是男人变了，不爱自己了。但我想告诉这些女人们，不是他变了，是你认知错了。赚钱和陪伴往往很难兼得，他在外拼死拼活，你还数落他不陪你，那都有过不想继续将就的年头。冲动嘴快谁都会，很多女人动不动就提。幸好大多男人理性一点，不然离婚率恐怕会更高。他会想，跟谁生活都是会一地鸡毛将就的。眼前的这个女人名叫张静，今年已经40岁，却还没有谈婚论嫁。就在前几天，她刚刚在深圳购置了一套别墅，准备装修之后自己住进去。
这是他在深圳的第 N 套房。可张静认为，目前她的经济状况很好。自从分手之后，前男友便再也没有接过她的电话。 중국 SNS상에서 이혼 후에 더 멋진 삶을 사는 여자들은 대부분 돈이 많은 전 남편의 재산으로 소비를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고 대부분은 직업을 3-4개를 가져도 생활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이러한 중국 사회 현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현실의 독작국물은 닭국물한 냄비를 끓여서 독을 조금 넣으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인터넷 속 독작국물은 쉽게 끝날 일을 키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행동이나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세상에 협상할 수 없는 거래는 없고 협상할 수 없는 판매도 없으며 감정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자본이 충분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 친구 동료는 지금 신천에 차와 집이 있고 보증금은 20만 위안 이상, 월급은 2만 위안 이상이고 30살이며 미혼이다. 결혼에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열정도 없고 동거도 거부하고 소개팅도 하지 않고 그냥 독신으로 지낸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을 써서 해결하는 게 편하다고 하네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주변에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이전에는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의 여자들이 나와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왜 이럴까? 장기 결혼은 사랑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성을 위한 자리이며 결혼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이다. 요즘 여자들은 결혼 걱정도 안 하고 여자만 되면 온갖 뛰어난 남자 중에서 고를 수 있다. 그에 반해 요즘에는 미혼이고 짝을 찾을 수 없는 훌륭한 남자들이 많습니다. 공주병에 걸렸지만 실제로 공주의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 도박꾼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가치관이 전복되면 그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실제로 현재 중국 남자들은 더는 여자를 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 결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 현상의 결혼업체들도 중국 남자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국제 결혼에 관련된 홍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最近这半个月呀，跟我打听外国女生资源的男士是越来越多了。这几年啊，就已经有报道进入到了中国的婚恋市场。那这几年呢，像乌克兰、俄罗斯等东欧国家的一些女生啊，也开始小规模的2胎、3胎的政策啊都在变，现在成了全国催婚催生。但很多的女方家庭啊，是依然对彩礼的要价呀是只高不低，也在幻想着通过婚姻呢当做跳板。 或者是被毒鸡汤洗脑呀，欧巴的偶像剧啊看多了，没有自我认知，择偶要求呢又太高。国外女生呢是择偶要求少，对房车啊也没有什么要求，也很少要彩礼的，会造成什么样的影响和后果？姑娘们可以思考一下，尤其是大龄的女士。为什么现在中国的男人都喜欢娶？我的一个朋友呢，他是做婚庆的，最近呢就特别的忙，让我们的这些朋友啊都去帮忙。结果见到这场婚礼啊，让我瞬间都震惊了。让我震惊的呢，这6对新人里面呀，全是中国新郎，但是新娘呢没有一个是中国人，有缅甸的，有俄罗斯的，有韩国的，越南的，而是这些外国的女孩啊，不要车子，也不要房子，更不要彩礼。她们和我们的中国女孩不一样，结了婚以后啊，男人呢如果说赚得少的话，就会责怪男人没有出息；赚得多了呢，就会抱怨男人不顾家、不陪的。一边无条件的享受男人的付出，一边呢又喝着毒鸡汤，埋怨着男人的种种不是。男人也是人呀，男人也是有血有肉有感情的，也不是铁打的，更不是什么神，从而促使越来越多的男人去找洋媳妇了。 이전 영상에서 신부값에 대한 민법 개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민법이라는 게 형법과 달라서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즉각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므로 아직은 중국 내에서 신부값에 부담을 느낀 중국 남자들의 행동은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 영상을 보신 분 중에 결혼을 하신 분들은 자신의 쉽지 않았던 신혼 시기에 대해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